문제 삼은 적이 없긴 왜 없어요? 아니 미국 트럼프가 문제를 삼고 있는데 문제 삼은 적이 없어? 없기는? 트럼프가 이재명 앞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얻은 게 없는 거예요. 얻은 게. 우리가 얻은 건 없는데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의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일본보다 훨씬 많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이재명이 트럼프로부터 대통령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빚을 져야 되느냐. 지지율 떨어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정청래 체제예요. 정청래 체제가 당선 8월 2일 날 됐는데도 전혀 컨벤션 효과를 못 받은 데다가 국민들의 시선이 굉장히 안 좋고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가 내 지지율을 깎아먹는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 영상도 법무부에서 공개 못하겠다.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이다. 지금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권 얘기가 트럼프 쪽에서 나오니까 인권위가 권고한 걸 받아들이는 형식이긴 하지만 다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저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한테 혼나고 나니까 모든 게 이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 트럼프 이재명 회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 사진을 4장으로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일단 이재명 비행기 안에서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 협상의 기술 책을 읽었다. 뭐 자신 있다. 그렇게 자신 있는 표정으로, 네, 저런 표정으로 비행기 안에서는 자신 있게 하더니 이 트럼프를 처음에 딱 트럼프가 마중을 나와서 차에서 내려서 만났습니다. 이때만 해도 표정이 약간 여유를 잃었죠. 그러다가 앉아서 대화할 때는 거의 뭐 이등병이 대대장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것처럼 허리를 고추 세우고 시종일관 긴장한 자세로, 그러다가 결국 회담 끝나고 나서는 웬 이상한 여자가 배웅을 해요. 네, 트럼프는 나오지도 않고 웬 이상한 여자가 나와서 배웅을 하고 끝나는 장면. 이걸로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이재명이 트럼프한테 잘 보이려고 이 정말 낯뜨거울 정도의 아첨을 해대는 모습에 여러분들도 당황하셨을 텐데, 낯뜨거울 정도로 아첨을 해댔다. 근데 문제는 아첨뿐만이 아니라 거짓말도 많이 했다라는 게 중요한데요. 네, 아첨뿐만이 아니라 온갖 거짓말을 많이 했다라는 게 중요한데, 윤서인 작가는 항상 이게 한 컷으로 상황을 정리하는데, 이 노무현이나 이재명이나 방구석 여포들이다. 정말 노무현도 미군 철수 자주국방 작전 통제권 내놔, 언제까지 미국 웅댕이 뒤에 숨어서 형님 백만 믿을래? 그랬는데 부시 만났을 때 이지맨 소리를 듣죠. 이지맨. 노무현은 이지맨이다. 착하다. 이재명은 미국은 정령군이고 나라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고 귀엽다고. 이 방구석 여포들의 장면들. 네. 또 지금 뭐 도대체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농산물 개방 얘기가 없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농산물 개방 얘기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러트닉 상무장관이 분명히 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벤스 그리고 마크 루비오 그 옆에가 러트닉 상무장관이 앉아 있었는데, 러트닉 상무장관은 바로 이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해서 이 이재명 옆에 젠슨 왕이 앉고 뭐 이재용, 최태원 온갖 재벌들이 다 같이 앉아가지고 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미팅을 했는데, 그 미팅에서 러트닉 상무장관이 앉아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농산물 개방을 원한다. 시장 더 개방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아니 트럼프 입에서 농산물 얘기가 꼭 나와야지, 그 본회의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입에서 나와야지 압박이에요? 러트닉이 얘기하면 그게 농산물 개방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백악관에서도 농산물을 추가 개방한다는 얘기가 계속 한 거지. 에그리컬처 그리고 뭐 비프, 라이스 뭐 이런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지켜보시죠. KBS 영상만 보셔도 위성락은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농축산물 추가 개방 논의는 안 했다. 추가 개방 요구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러트닉한테는 농민들이 시장 개방에 관심을 갖고 있다. 바로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개방하라고.
근데 개방 요구가 없었다고 제목을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 자체가 내용 자체에서 모순이야. 아니 농산물 개방이 없었다고 할 거면 저 대목을 따면 안 되지. 러트닉이 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하는 얘기 중에 저 얘기를 따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매경 같은 기사도 정상회담에서는 얘기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미국 농민위에서 시장 계속 개척하겠다. 시장 개방에 관심이 많다라는 식으로 계속 압박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잭 스미스가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얘기한 디레인지드 잭 스미스가 누구냐? 잭 스미스는 바이든에 의해서 임명된 특검인데 그 특검이 잭 스미스가 트럼프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냐? 트럼프의 말하라고 리조트에 트럼프가 없을 때 압수수색을 들어와 가지고 트럼프의 와이프와 가족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얘기를 트럼프가 해요. 이 얘기를 트럼프가 합니다. 잭 스미스가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러니까 잭 스미스는 트럼프는 특정 사람을 얘기할 때 뭐 그냥 얘기하지만 잭 스미스하고 바이든하고 힐러리를 얘기할 때는 항상 무슨 이상한 표현을 붙여가지고 잭 스미스 같으면은 크레이지 잭 스미스나 뭐 디레인지드 잭 스미스 이렇게 얘기하고 힐러리 같으면 뭐 크루키드 힐러리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통역이 국회에 의해 임명된 특검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러면 잭 스미스가 우리나라에서 수입했냐? 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데리고 갔냐? 그러면서 그 디레인지드 잭 스미스 아니냐? 그러면서 뭐 농담이다. 그러면서 농담 아닐 수도 있다. 농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잭 스미스라는 사람을 트럼프가 얼마나 싫어한다는 걸 안다면 이 정신 나간 잭, 미친 병든 인간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지금 사실상 조은석 또 지금 그 교회를 압수수색한 거는 이명현 최혜봉 특검의 이명현이죠. 이명현, 조은석, 민중기 세 사람을 합쳐서 잭 스미스다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교회하고 미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네. 자, 여기서 그러니까 폭스뉴스는 아예 더 한 발짝 나가서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 수사받고 있는 윤과 자신이 4년 동안 수사받았던 거 이것에 유사점을 본 것이 아니냐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폭스뉴스 아웃넘버드라는 토크쇼에서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글을 올린 이유가 뭐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다라는 것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스뉴스가 오히려 CNN이나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들보다 훨씬 트럼프와 가깝고 트럼프의 의중을 정확히 해석하는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폭스뉴스에서 이런 식으로 이미 윤 대통령과 자신과 윤 대통령의 지금 처지와 자신의 지난 대통령 되기 전에 4년간의 처지가 유사하다라는 점을 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 자리에서 트럼프가 묻는 데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어요. 이걸 전직 삼선 의원이죠. 조혜진 의원이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아주 자세히 올렸는데 그걸 한번 보시죠. 백악관 회담에서 이재명이 트럼프에게 한 거짓말들이라고 하면서 4가지를 거짓말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트럼프가 한국 특검이 교회를 급습하고 한미연합기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재명은 국회가 주도하는 특검 물론 저의 통제 아래에 있지는 않지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재명이 직접 한국말로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 팩트는 특검은 국회가 임명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의 반대를 묵살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출범을 시켰고 국민의힘은 이거 아예 표결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그냥 단독으로 통과시켰죠. 그리고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을 했고 이 이명현이나 조은석이나 민중기 전부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들입니다. 민주당이 추천을 했고 임명을 이재명이 했습니다. 자기의 통제하에 있건 없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국회가 주도하고 어쩌고저쩌고 말이 안 되는 게 이재명이 임명했어요. 그 특검들을. 그럼 이재명이 임명한 특검이지. 무슨 말이 안 되는 자기의 통제하에 있지 않고 뭐 국회가 주도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재명이 임명을 했는데. 자, 그리고 특검이 한미연합 오산기지를 압수수색한 이유에 대해서 이재명은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의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확인한 것 같다라고 말을 했다는데 실제 팩트는 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 무인기 침투작전에 대해 공군 방공관제사령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압수하러 갔는데
그런 공문은 없었다. 요게 팩트라는 거죠. 요게 팩트라는 겁니다. 저도 뭐 이건 전혀 몰랐는데 뭐 조혜진 전 의원이 정확하게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이 조혜진 의원 글을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도 많은 국힘 국회의원들도 지금 리트윗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그리고 트럼프가 위안부 얘기를 할 때 한국이 그 문제에 묶여 있어서 한일 간 협력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 얘기를 컴포트 우먼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재명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일본과 만나서 대통령님이 걱정하는 문제를 미리 다 정리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팩트는 뭐냐? 이재명과 이시바의 회담에서는 양측이 모두 회담을 원만하게 끝내야 할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 등 껄끄러운 현안들은 아예 의제에서 빼고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다. 요게 팩트입니다. 정리를 한 게 팩트가 아니고 논의 자체를 안 했어요. 이재명이 요미우리 신문의 인터뷰에다가 위안부 합의를 뒤집는 것은 국가 간의 합의인데 적절치 않다라고 인터뷰를 했을 뿐이지, 실제 이시바와의 대화에서는 위안부 문제는 아예 얘기도 안 나왔다. 수산물 수입 문제도 얘기도 안 나왔다라는 거죠.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있는 동안 한반도 상황이 나빠졌다 라고 말을 했는데, 팩트는 트럼프 김정은의 2019년 하노이 노딜 회담 이후 북한은 문재인에게 속았다고 생각하고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문 개인에 대한 욕설 비난 등 남북관계를 막장으로 몰고 갔고, 그런 상황은 2021년 트럼프 임기 종료 시까지 계속됐다. 그러니까 2019년 봄에 있었던 하노이 노딜 이후에 2년 반 동안 이미 2년 반, 거의 만 3년 동안 북한과의 관계는 계속 나빠졌죠. 트럼프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있어서 나빠진 게 아니라 계속 나빠졌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재벌은 개 못 준다는 속담 있듯이 의도적이든 결과적이든 이재명의 거짓말은 구조적으로 치유 불가, 구제불능이다. 백악관에서 트럼프 앞에서 전 세계 생중계 속에서도 그의 거짓말은 빛났다. 네. 그렇지만 트럼프가 깨알 같은 디테일로 물었었는데, 트럼프는 이 이재명과의 2시간 회담을 상당히 준비를 했습니다. 상당히 준비를 해가지고 트럼프가 그냥 주저리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다 뼈가 있었다. 우리가 지금 트럼프가 말한 거에 전문을 놓고 번역을 해보면 한마디 한마디가 다 뭐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노림수가 다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지금 이재명이 트럼프 앞에서 이런 거짓말하고 있는 걸 모른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이재명의 의전 홀대. 이거 논란이 있으니까 김민석 총리는 대답이랍시고 사실 더 황당한 대답을 했는데, 사전에 의사교환이 다 있었다. 그러니까 블레어하우스에서 못 자고 의전장이 못 나가고 부의전장 정도가 나갈 거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의사교환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홀대를 하는데 홀대에 대해서 아무 소리 못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의전을 홀대를 하는데 블레어하우스에서 못 잡니다. 역대 최초 모든 대통령들이 블레어하우스에서 잤는데 블레어하우스에서 못 잡니다.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네, 그럼 저희가 호텔 잡아서 잘게요. 이거. 그리고 의전장이 바빠서 부의전장이 나갑니다. 선글라스 끼고 나갈게요. 네, 그러세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는 공식 문서가 없다는 거죠. 공식 문서도 없고 공동 기자회견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계속 트럼프 입에 울고 웃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재명은 뭐 결과가 아주 좋았고 기대보다 훨씬 양해와 격려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얻은 게 없는 거예요. 얻은 게. 우리가 얻은 건 없는데, 미리 구윤철 여기서 합의 회담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 진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이재명이 가가지고 훨씬 더 많이 퍼졌어요.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그 4,500억 불 플러스 알파에서 플러스 알파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로 나온 얘기는 뭐 보잉 비행기를 100세대를 산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210억 불에서 260억 불로 50억 불을 올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기업들마다 올린 거 수치를 보면 도대체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의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일본보다 훨씬 많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EU는 27개 국가가 모여 있어요.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네덜란드 다 모여 있는 게 EU인데, EU가 다 합쳐서 7천억 불인데 우리는 지금 도대체 얼마를 하는 거냐 알 수가 없다. 더군다나 국방비도 훨씬 지금 얼마나 올라가는지 알 수도 없어요. 국방비도. 그것도 먼저
국방비 올리고 미국 무기 사주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재명이 트럼프로부터 대통령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빚을 져야 되느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과 트럼프 회담에 대해서 역대급 외교 참사다. 평가가 불가능한 회담이다. 굴종, 특검 사과해라. 성과가 전무한 빈손 외교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얻은 건 하나도 없고 지금 말도 안 되게 또 지금 뭐 미군 기지 땅들을 전부 내놔라. 지금 그러고 있는데 사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달라는 건지도 좀 불분명해요. 소유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자유우파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아예 미군 기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이 쿠바 혁명 때 관타나모 기지를 미국이 지켰던 것처럼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쿠바 혁명 그 와중에도 1959년에 그 쿠바 혁명의 와중에도 관타나모 기지는 원래부터 미군이 소유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뺏기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미국이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죠. 이 미군이 전국에 퍼져 있는 미군 기지를 전부 소유하게 되면 그러면 북한이 한국에 핵폭탄을 터뜨리고 핵미사일을 쏘거나 뭐 침공하거나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건 미국 본토를 침범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북한이 미국 본토에 미사일을 쏘는 거를 협박을 하면서 한국에만 핵미사일을 가지고 협박을 하면 우리가 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미국이 해구산을 안 씌워줄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미군 기지가 아예 미국의 소유로 있게 되면 미국은 미국민을 보호한다. 뭐 이런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재산, 미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냥 자동 개입하게 되는 거죠. 자동 개입하게 되는. 국제법상으로 우리가 뭐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났을 때 북한이 우리랑 같은 민족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건 국제법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먹히지가 않아요. 전 세계에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고 그러면서도 여러 개의 나라로 나눠져 있는 나라 많습니다. 독일하고 오스트리아가 대표적이고 벨기에하고 프랑스도 같은 프랑스어 쓰지만 나눠져 있고 역사적으로는 다 그 한 뿌리를 같이 하는데도 나눠져 있는 나라들 많아요. 이태리 안에 있는 산마리노니 뭐니 뭐 프랑스 안에 있는 모나코니 뭐 이거 다 불어 쓰고 이태리어 쓰지만 나눠져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뭐 언어적으로 같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나라니까 개입하겠다? 이런 건 국제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국제법적으로 자동 개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자기네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제일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미군 기지가 미국의 소유권으로 돼 있으면 그러면 뭐 미군 기지에 대해서 침공이 됐다거나 미군 기지를 미사일이 떨어졌다거나 뭐 이랬을 때 그냥 미국이 자동 개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핵미사일을 쏜다? 바로 가능한 얘기죠.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미국민의 숫자가 20만 내지 30만이라고 돼 있는데 미국인의 숫자가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인의 숫자가 30만의 미국인들과 그리고 28,500명의 미군 그리고 이제 40개 되는 미군 기지 이걸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자동 개입한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저거를 땅 달라고 그랬다고 해서 부동산 업자인 트럼프의 무슨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트럼프가 이 얘기를 한 맥락이 중요합니다. 오산 기지는 전체가 원래 미국의 작전 그 범위 안에 있는 기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공군 기지들은 한 10몇 개가 있는데 공군 기지가 아니라 10몇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공군이 소유하고 있는 공항이 10몇 개가 있는데 단 한 개도 안 빼놓고 미군하고 다 같이 쓰고 있어요. 성남기지 같은 경우에 거의 반을 미군이 쓰고 있고 원주기지도 미군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공군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우리나라에 공군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항은 없어요. 다 미군이랑 같이 씁니다. 평택, 오산. 그런데 그중에 이제 반반씩 쓰고 있느냐 아니냐 뭐 이렇게 비슷한 데들은 있지만 오산은 오히려 미군이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 거에 우리나라 작전사령부가 공군 작전사령부가 더 부사리하는 거 비슷해요. 전체 면적 중에 오산 공군기지가 굉장히 큰데 평택 그 캠프 험프리 다음으로 큰 기지가 오산 공군기지인데 이 오산 공군기지 내에서 이 가보면 뭐 저는 공군 그 법무관 시절에 오산 뭐 자주 갔죠. 재판하러도 많이 가고 그랬었는데 가보면 전체 면적의 거의 4분의 3 이상을 미군이 쓰고 있고 4분의 1 정도 되는 면적에 조그맣게 오산 공군 작전사령부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작전사령부 내에 들어가면서 영장 달랑 들고 특검이 갔다.
그러면 미국이 생각할 때는 미군의 공군기지를 특검이 기습했다라고 생각하지, 그게 무슨 뭐 법적으로 무슨 영장을 가져왔으니까 적법하니 어쩌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통하지도 않는 거죠. 트럼프는 마라라고 리조트에 이 잭 스미스가 특검이 영장 받아가지고 와서 압수수색한 것도 기습당했다고 생각하고 급습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걸 무슨 뭐 법적 절차에 따라서 했다? 지금 최혜병 특검은 그렇게 변명하고 있죠. 미국이 생각할 땐 그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문제 삼은 적이 없긴 왜 없어요. 미국 트럼프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 무슨 미군이 문제 삼은 적이 없어. 아니 트럼프가 문제를 삼고 있는데 문제 삼은 적이 없어. 없기는 트럼프가 이재명 앞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한국 수사기관이 주한 미군 기지 내에 들어와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이례적으로 알려져 있다. 압수수색 장소가 한국 공군의 중앙 방공 통제사였다고 하더라도 접근 통로와 주변 시설을 미군이 다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 측과 사용 사전협의가 필요했다. 미군이 관할하고 있는 곳을 들어가려면 미군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받았냐 이거예요. 예? 특검팀이 압수수색한 MCRC는 레이더 등으로 활용해 비행물체를 탐지 식별하고 전력을 투입 대응하는 공군의 지휘 통제 시설이고, 그 같은 건물 안에 주한미군 시설도 들어가 있다. 오산기지 압수수색은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된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이 트럼프가 직접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특검팀이 우리 군이 주한미군 측과 사전협의만 했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사안이지만 사전협의를 안 했잖아. 사전협의를 안 하고 특검이 그냥 영장만 제시하고 우리 군한테 오케이 받아가지고 그냥 들어갔으니까 문제지. 지금 그럼 미군이 그거를 뭐 총 들고 막아? 미군한테 전화 받았어? 지금 특검도 하는 얘기가 별 문제 제기 안 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문제를 안 삼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와가지고 하고 나서 바로 갔으니까 문제를 삼을 새가 없어서 문제를 안 삼았을지 모르지만 절차 위반이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런 무식한 특검들이 지금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특별한 권한을 가진 줄 알고 저런 짓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저걸 이재명한테는 보고를 했겠죠. 이재명한테는 보고를 했겠지. 대통령실에다는 보고를 했을 텐데, 중요한 건 이제 저 특검이 대통령실과 소통했느냐 아니냐입니다. 나중에라도 특검이 수사 상황과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국회나 이런 걸 소통해가면서 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전부 엄청난 처벌받을 사안입니다. 엄청난 처벌받을 사안이에요. 이재명은 딴 건 안 지켰지만 가랑이를 기겠다. 그 약속 하나는 확실하게 지켰죠. 네. 그리고 팁을 그렇게 많이 주면 어떤 사람들도 서비스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돈을 그렇게 퍼주는데, 아니, 그 자리에서 대놓고 면박 주고 그럴 수가 있어요? 에? 지금 6,500억 불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 지금 쫄아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미 재무부가 제재했는데 재무부 제재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지금 저 모라이스는 브라질 은행들이 재무부 제재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 결정 따르면 지금 그 개소리 하고 있는데, 브라질 금융기관들이 미쳤어요? 저 모라이스 하나 살려주겠다고 자기들이 달러 결제 체제에서 퇴출돼? 재무부 제재가 정말 무서운 게, 재무부 제재를 받으면 지금 모든 세계의 은행들은 달러 결제 체제, 이 스위프트 체제라고 하는데, 달러 결제 체제에서 퇴출되는 순간 은행으로서 역할을 못합니다. 은행으로서 역할을 못해요.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이 그 김정일 비자금 보관하다가 이 스위프트 체제에서 퇴출되고 나서 바로 망해버렸어요. 바로 망해버렸어. 그런데 지금 브라질 은행들도 저 모라이스인지 저 사람 지키겠다고 지금 재무부에서 제재를 했는데 그 제재에 안 따른다? 재무부 제재는 뭐냐? 우리가 제재 대상에 올린 이 사람하고 금융거래를 했을 때는 너네 은행을 퇴출시키겠다. 이게 재무부 제재입니다. 그리고 모든 카드사들이 국제카드 할 때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아멕스카드 아니고 뭐 중국 은행들이랑 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도 못 쓰고 금융결제도 못 해. 그러면 집에 현금 놔두고 모든 거래도 현금으로 해야 되고 신용불량자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저러면 이제 외국도 못 나갑니다. 미국도 못 갈 뿐만 아니라, 미국을 못 가는 정도가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은 다 못 가요. 조은석의 미래가 저렇게 된다. 근데 조은석만이 아니라 조은석의 가족들, 이명현의 가족들, 또 누구예요? 민중기의 가족들, 본인이야 특검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고 앞으로 외국도 안 가고 한국에서만 그냥 숨만 쉬고 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족들은 뭐야? 가족들도 미국도 못 가고 아무 데도 못 가. 이재명이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을 임명했어요.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한 특검, 한미동맹 훼손한 논란,
저게 있었죠. 그런데 이재명은 한국 특검이 미군 수사한 거 아니라고 저렇게 트럼프에다가 해명을 했는데, 네. 트럼프는 디레인지드 잭 스미스라고 했다. 네. 자, 북한은 바로 이재명이 한 비핵화 발언에 대해서 너무도 허망한 망상이다. 네. 핵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입장은 절대 불변이다. 아직도 헛된 기대를 점쳐보는 것은 너무도 허망한 망상이다. 조선중앙통신이 했습니다. 비핵화 망상증에 걸린 위선자의 정체가 드러났다. 국가의 모든 주권을 미국에 고스란히 섬겨바친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정치적 가난뱅이다. 리재명이 비핵화 망상증을 유전병으로 계속 달고 다니다가는 한국뿐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리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네. 이재명이 북한을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표현하는 데 대해서도 우리를 심히 모독했다. 한국을 왜 적이라고 하며 왜 더러운 족속들이라고 하는가를 보여주는 중대한 계기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북한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중국으로부터도 개무시당하고 지금 박병석이 가가지고 아무도 못 만난다 그러니까 지금 자오러지는 만나준 것 같아요. 3위, 서열 3위. 그러나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사의 격이 대통령이 바뀔수록 녹아내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때 김무성 중국 특사는 시진핑과 마주 그냥 같이 앉아서 마치 대통령들 간 것처럼 같이 앉아서 특사 대접을 받았었는데 문재인 때 이해찬은 시진핑을 만나긴 만났는데 그렇게 됐죠. 중국 서열 3위를 만나서 시진핑 방안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 지금 방한하겠다는 소리도 안 했는데 자오러지는 우리 알지도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시진핑이나 그 다음에 리창인가 그 총리 정도는 그래도 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저 3위 만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 자, 이 특검 얘기가 나오니까 정성호가 바로 윤 대통령 구치소 CCTV 공개 어렵다라고 하면서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고 대통령에 대한 예우다 이런 표현이 바로 나와요. 쫄은 거죠. 정성호는 특검하고 같이 보쌈 한 무대기로 정성호, 이명현, 민중기, 조은석 한 무대기로 미국에서 제재받으면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구치소 측 직무유기 여부, 뭐 윤 대통령 불법하면 CCTV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게 법무부 차원에서 안 준다. 정성호 차원에서 안 준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근데 뭐 27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체포 과정이 남긴 CCTV 자료 열람 요구를 유결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공개 못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리얼미터니 갤럽이니 MBS니 뭐 이런 게 나오죠. 보통 이제 요런 약간 군소 여론조사 결과들이 먼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단 60%에서 50% 무너질 때도 뭐 50, 뭐 4니, 5니, 3이니 뭐 이런 것들이 먼저 주르륵 나오다가 뭐 갤럽도 57, MBS도 56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리얼미터 51 이렇게 떨어지고 했던 거죠. 근데 리얼미터가 지금 지난주에 50일, 지난주에도 50일 그냥 뭐 하락세가 멈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에브리 리서치에서는 8월 22일, 23일 지금 가장 최근 조사예요. 8월 22일, 23일 조사로 이재명 지지율 45.6%. 이 에브리 리서치도 3주마다 한 번씩 조사하는데 그 전 조사에서 그때에서 45.6%로 마이너스 10.3%가 떨어졌다. 에브리뉴스 미디어 로컬은 사단법인 한국 지역 언론인 클럽입니다. 미디어 로컬 공동의뢰로 에브리 리서치에다 조사를 했는데 여기도 3주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45.6% 부정평가가 50.9% 긍정평가가 문제가 아니라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처음 부정평가가 앞지른 조사 결과고 긍정평가 45.6%는 이재명이 얻었던 대선 지지율보다도 낮은 결과가 나왔다. 이게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뭐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이 주르륵 나오면서 40%대로 떨어지고 40%대라는 건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 때 얻었던 것보다도 낮은 결과가 나온 거고 그리고 민주당과 국힘의 결과도 지금 뭐 장동혁 신임 대표가 된 이후로 국힘의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기대가 되는데 이제 어떻게 당내 상황을 정리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죠.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신문이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영장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문제는 지금 국회에서 특검이 벌써 7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9월 말, 10월 말이면 특검들이 대충 수사기간이 끝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장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 때문에 과연 특검 연장을 이재명이 받을지, 국회에서 특검 연장하겠다고 해봤자 이재명이 그걸 안 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안 받겠다라고 하면 특검은 여기서 끝나는 거죠. 내란 특검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구속, 또 김건희 특검에서는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하고 오늘 피의자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억대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든 쇼핑백을 받아갔다. 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물론 교회에 대한 급습이라고 얘기할 때 그 교회가 김장한 목사님의 그 극동방송이냐 아니면 이영훈 목사님의 순복음교회냐, 거기에 이제 추가로 통일교도 있습니다. 통일교에 대해서도 지금 압수수색과 또 통일교 교주인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출국 금지 이런 상태죠. 출국 금지를 지금 몇 달째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이 공화당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 교회의 범위 안에 단순히 이 김장한 목사님의 침례교 쪽이나 순복음교회 쪽이나 여기뿐만 아니라 이 통일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조경태 얘기부터 먼저 하죠. 조경태는 뭐 윤 대통령 면회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죽기 전에 악소리나 해보자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당대표 이겼다고 모든 게 정당화되냐? 내란당 오명 벗기 어렵다. 그럼 그 내란당에 왜 버티고 있어? 나가든지. 일단 장동혁은 먼저 결단해라. 자진 탈당해라 라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진 탈당 안 하면 출당시켜야죠. 뭐 장동혁은 시간을 줬어요. 지금부터 발언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문제 삼겠다. 이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지만 지금부터 하겠다라고 이미 언론 통해서 막 얘기했는데, 조경태가 저렇게 짱돌 던지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분열 묵인 안 하겠다. 오늘 아침에 벌써 조경태 보고 먼저 결단해라. 분열 묵인 안 한다. 근데 조경태부터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철수는 아마 입 딱 다물 텐데, 양양자 벌써 이상한 소리 하는데, 양양자도 저런 식의 헛소리를 계속하면 윤리를 보내버려야 된다. 뭐 잃을 게 없어요. 양양자는 국회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잃을 게 없어. 이제 배수의 진을 치고 나가야 된다. 어차피 탈당하는 거야 뭐 탈당하는 건 상관없지만 탈당하고 아니면 출당시키자. 지금 친한계니 뭐니 떠들지만 한동훈만 날아가면 친한계에서 자기 탈당하고 나가겠다 그럴 사람이 있어요? 비례대표들은 탈당 못 하잖아요. 근데 비례대표 아니고 그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 친한계가 몇 명이나 돼? 예? 우재준하고 조경태 말고 또 뭐 있어요? 김상욱은 나갔고, 우재준도 벌써 이번 청년위원 하면서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재준이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되고 싶으면 당을 떠나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한동훈하고 같이 탈당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원애들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그냥 끝날, 무슨 김근식이니 하문경이니 김종혁이니 뭐 이런 사람, 박상순이 이런 사람들은 한동훈하고 같이 나갈지 모르지만 나가면 뭐 할 거야? 의원도 하나도 없이 어떻게? 자, 장동혁 대표는 내부 총질 없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 목표는 정권 재탈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접견 가겠다. 라고 하니까 조경태가 당대표 그만두고 가라. 했더니만 결단해라. 그러고 있습니다. 결단해라. 민주당은 축하가 어렵다고 하지만 축하를 해준다고 해서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 당을 얼마나 잘 끌고 가느냐. 여기에 이제 달린 겁니다. 여기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당권 탈환한 친윤계, 경향신문은 제목을 이런 식으로 달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당권을 탈환한 친윤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리고 친한계는 쇄신파다. 이름을 이런 식으로 붙여줘요. 근데 사실 이번에 장동혁 의원의 대표 당선은 사실은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드미디어는 장동혁 의원을 완전히 배척해서 장동혁 의원 쪽에 있는 사람을 무슨 뭐 인터뷰를 한다거나 패널로 쓴다거나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동혁 의원이 그 유튜버들의 지원을 받는다는 걸 안 순간부터 완전히 무시했어요. 완전히 무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원들을 끌어모은 건 유튜버들의 연합작전이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아예 올드미디어에서는 한 번도 부르지도 않고 나오지도 못했는데 2등으로 신동욱에 이어서 2등으로 당선됐다는 것 자체가 이제 뉴미디어들이 유튜버들이 정치판의 중심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조중동은 더 이상 우파를 이끄는 창이 아니다. 라는 걸 확인한 그런 결과입니다. 많은 당원들,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조중동이나 KBS, MBC, SBS 안 보잖아요. KBS, MBC, SBS 뉴스들 시청률을 보세요. 예전에는 KBS 뉴스는 30%, MBC 뉴스 20%, SBS 뉴스도 15%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서로 안 부딪히려고 시간대 바꾸고 뭐 난리 쇼를 벌였었어요. 근데 지금 10% 넘는 게 없어요. 아예. MBC 뉴스데스크가 이제 좌파들이 좀 봐주니까 7.3이고 KBS가 6.3인데 SBS는 3.9야. 저거 세 개 합쳐도 20%가 안 돼요. 20%가 안 돼. 그런데 우파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 우파 유튜버들의 시청자, 그러니까 보통 이 1%, 시청률 1%를 시청자들 10만 명이 보면 10만 조회수 10만 회면 시청률 1%라고 보통 봅니다. 조회수 10만 회를 유튜브 조회수 10만 회를 시청률 1% 정도로 비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정도면 150만 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 개 합쳐서 KBS, MBC, SBS를 합쳐서 하루 조회수 150만 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파 유튜버 주요 유튜버들의 조회수를 합치면 하루에 뭐 200만 회, 300만 회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요 우파 유튜버들은 우파 시청자들에게 있어서는 KBS, MBC, SBS 털은 것보다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언론사들 보면 데스크에서는 장동혁 젊은 기자들은 현장에 나오는 젊은 기자들은 장동혁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올드 데스크들이 올드 보이들이 꽉 자리 잡고 있는 데스크에서 그런 기사를 못 쓰게 막으면서 달라졌다. 지금 장동혁의 당선을 예측한 언론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매거치들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유튜버들은 거의 대부분 장동혁의 당선을 희망하고 예측했죠. 희망하고 예측했습니다. 네. 이번에 김문수의 패배는 아직도 올드 미디어들이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게 큰 잘못이죠. 큰 잘못입니다. 뭐 오늘 돌아왔어요. 네, 이재명 부부가 일본과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지 띄워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뭐 이제부터 냉정하게 평가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당일 회담에서 있었던 이 지금 우리가 두 눈으로 본 거는 당일 그 백악관에서 앉아서 기자들한테 공개되어 있는 장면까지를 본 겁니다. 공개되어 있는 장면까지를 보고 그 다음부터 본회의담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건 회담에서 나올 때 정말 이례적으로 트럼프가 배웅하러 나오지 않았다. 당연히 배웅하러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차 타고 가는 데까지니까 바로 문 앞에까지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손님 왔을 때 그냥 엘리베이터 앞까지는 나가주잖아요. 지금 그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그 차 타러 나오는데도 안 나오고 웬 이상한 여자가 나와가지고 인사하고 끝났다. 그러니까 이상한 여자가 선글라스 끼고 맞이해서 이상한 여자가 잘 가 그러고 끝나는 걸로 트럼프 회담은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젠슨왕을 옆에 놓고 뭐 얘기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날 바로 러트닉 상무장관이 그 자리에서 러트닉 상무장관이 농수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 얘기를 바로 꺼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가 인수한 필리 조선소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이 필리 조선소에 트럼프가 간다. 마스가 동맹이다. 그러면서 이재명과 트럼프가 한화 필리 조선소를 찾는다라고 기사가 났었습니다. 이데일리 기사에 이 이재명과 트럼프가 한화 필리 조선소를 같이 찾는다라는 기사가 상당히 자세하게 났었어요. 그런데 다 지웠어요. 근데 분명히 이데일리 기사에는 상당하게 저렇게 길게 났었는데 나중에
안 찾는다고 한 다음부터 싹 다 지웠는데 그 다음에는 벤스가 동행한다. 라는 기사가 또 나섰습니다. 24일 뭐 미국 관가에는 이재명이 필리조 선수를 찾으면 JD 벤스가 같이 간다. 트럼프가 찾으려고 했는데 못 간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결국 강훈식 비서실장이 트럼프도 아니고 벤스도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혼자서 필라델피아 이재명이 뭐 조선소 구경 못 해가지고 미국 가서 조선소 구경하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마스가 동맹이니 뭐니 어쩌고 그 정도까지 얘기하고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고 할 거면 부통령이든지 하다못해 대통령이 못 가면 부통령이 아니면 상무장관이든 누가 그런 사람이라도 가야 되는데 전혀 못 가고 혼자 그걸 방문하러 가는 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혼자 가는 게. 그래서 가서 저 소유주가 이제 김동관 부회장이니까 김동관 부회장을 함께 만났다.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냐면 저희가 말씀드린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미국 갔을 때 무슨 뭐 궁뎅이 응댕이 어쩌고 하고 뭐 형님 하는 게 뭐 이런 소리 하는 거 미국에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워싱턴이 아니라 뉴욕 JFK 공항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JFK 공항에서 뉴욕을 한 2박 3일 동안 뺑뺑이를 돌려요. 그라운드 제로도 보라고 하고 그러고는 육로를 통해서 워싱턴을 들어오게 합니다. 그랬던 일정이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도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같이 갈 게 아닌데 필라델피아까지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가 뭐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2시간 거리니까 그렇긴 하지만 필라델피아까지 그거 혼자 가게 만드는 건 이거 뭐 문재인이 중국 가서 혼밥 먹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다. 거기다가 이제 하나씩 둘씩 회담 내용이 슬슬 흘러나오고 있는데 공동 성명도 안 하고 공동 기자회견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가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문서가 나온 게 하나도 없는데 공동 성명도 안 내고 공동 기자회견도 안 했는데 우리가 요구한 건 자동차 관세와 최혜국 대우 이걸 해달라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럼 도대체 미국 가서 무슨 협상을 하고 온 거냐? 그냥 트럼프하고 앉아서 얘기하고 사진 찍고 온 거. 그러니까 이재명이 트럼프한테서 한국 대통령으로 인정받은 거 외에는 아무 득이 없고 오히려 이재명이 감으로써 돈만 더 뜯겼다. 처음에 3,500억 불이다 그랬는데 4,500억 불로 뭐 기름까지 하면 4,500억 불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송원석 지금 정확하게 얼마인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6천억 불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7천억 불이다 9천억 불이다 얘기가 너무 많아서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희도 확인을 하려고 해도 확인이 안 돼. 그런데 앞으로 이 이재명과 트럼프 회담은 과정의 시작이래. 길고 심각한 후속 협상이 예상이 된다. 모든 사람이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이재명 뭐하러 갔어? 이러면 뭐하러 간 거예요? 지금 국힘에서는 4,500억이 문제가 아니라 6천억 달러 정도 부담 갖게 됐다. 최대의 퍼주기다. 근데 지금 6천억인지 7천억인지 9천억인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6천억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EU가 7천억 불이라고 한 게 최대 금액인데 EU 7천억 불은 27개 국가가 함께 부담하는 거고 인구도 우리보다 훨씬 많죠. 3억 몇천만 정도 되죠. 3억 5천만 정도 되죠. EU 국가 인구수를 다 합치면 거기에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일 국가로 최대 금액 일본이 5,500억 불이었는데 일본의 5,500억 불보다 더 넘는 6천억 불을 지금 부담하게 됐는데 아니 욕 안 먹었다고 잘한 거라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가서 무슨 큰 욕을 먹을 줄 알았는데 욕 안 먹었다. 그냥 잭 스미스 얘기만 들었다. 아니 이완용은 나라 팔아먹었다고 지금 여태까지 110년 동안 욕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완용이 팔아먹은 액수는 이완용과 고종 얘기는 저희가 또 그 역사 얘기를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종과 이완용이 사실상 조선을 팔아먹은 거죠. 팔아먹은 겁니다. 이완용이 팔아먹은 게 아니라 고종이 시켜서 이완용이 그 역할을 대신한 것에 불과한데 당시 또 이완용은 을사협약 때는 문부대신이었기 때문에 문부대신으로 임명된 지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명확한 역할을 한 게 없고 사실 한일 합병 때 이제 역할을 많이 했죠. 그렇지만 고종이 다 시킨 거죠. 고종과 순종이 이 나라를 팔아먹고 대신 왕공족으로 임명받아가지고 1945년까지 떵떵거리고 살았던 거죠. 근데 지금 이재명은 나라를 팔아먹은 수준이에요. 6천억 불이면. 아니 지금 우리 외환 보유고가
IMF 이후로 정말 피눈물 나게 모아서 쌓아놓은 외환 보유고가 26년간 쌓은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불입니다. 4천억 불. 4천억 불인데 지금 이재명이 한 방에 합의한 석 달 만에 합의한 금액이 최소 지금 6천억 불이거든요. 이재명은 다른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이재명으로 반박하면 돼요. 자, 이재명이 했던 얘기 한번 보시죠. 이재명이 국회에서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굴욕적 한일 정상회담은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 통화 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습니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입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물어야 됩니다.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지금 저때 뭐 특별히 손해본 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돈 퍼준 것도 없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그 보조금 받기로 한 거 정확하게 왜 마무리 못 졌냐. 요 정도 아니에요. IRA 보조금이라는 게 엄청나게 바이든이 돈 주기로 했는데 그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명확하게 왜 못 밝히고 왔냐. 지금 그 정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4,500억 불 협상도 지금 엉망이었는데 6천억 불로 늘어났어. 그럼 이재명 왜 갔어? 가질 말아야죠. 참사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 이건 뭐 트럼프 쪽에서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국무회의에서 3시간 넘게 한 국무회의에서 한국과의 회담 끝나자마자 한 국무회의에서 한국이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회담에서 기존 무역 합의를 다 유지했다. 근데 그 기존 무역 합의가 우리는 4,500억 불인 줄 알고 있었는데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있을 거다. 계속 말씀드렸죠. 그게 1,500억 불이 더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펄지, 레볼루션, 그리고 교회하고 비셔스 레이드, 교회하고 미군 기지에 대한 급습 이런 몇 마디를 가지고 이재명을 완전히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고 완전히 난도질을 했다. 그 난도질을 당할 정도로 약점이 많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아놨더니 가서 자기 약점 때문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엄청나게 똥꼬만 빨다 왔다. 자, 이 영상 한번 보실까요? 트럼프가 자랑스럽게 국무회의에서 너무나 큰 성과니까 너무 자랑스럽게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건 United Kingdom, China, Indonesia, Vietnam, the Philippines, Japan, South Korea, who was here yesterday, and the European Union. Foreign nations are now paying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straight into our treasury, and numbers that nobody's ever seen before. I heard there was a problem with South Korea, but we met yesterday, and they're done. We didn't do anything. We just kept the same deal. He honored the deal. 트럼프가 얘기한 거에다가 트럼프 얘기도 그렇고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 얘기는 이제 믿을 수가 없고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짓말이지. 그 앞하고 뒤가 다 달라. 강유정이가 무슨 카드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런천 오찬에다가 써준 거고 무슨 글씨가 나중에 MBC인가 어딘가 뭐 하나 나왔는데 그것도 다 조작이고 한국 언론사 기사는 다 쓰레기니까 그냥 갖다 버리시고 그냥 백악관 화이트하우스 그냥 영상 유튜브로 보면 다 나옵니다. 저런 게. 자, 이게 기존 메이저 언론들이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쓰레기니까 MBC, KBS, SBS뿐만 아니라 조중동까지 얼마나 쓰레기니까 조중동, KBS, MBC, SBS가 전혀 무시하고 언론 인터뷰 한 번 안 했던 장동혁이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이 놓쳤던 우리가 지금도 이제 언론에서 별로 얘기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트럼프가 뭐 혼자서 거의 40분간을 얘기하니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얘기도 하고 뭐 한국 얘기는 미국 기자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계속 딴 얘기만 물어보는데 그중에 중국과 관련한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이거 한번 영상까지 봤으면 좋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엔 하나의 한국이 있었고 그건 매우 크고 강력한 나라였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단일 국가가 중국과 2000년 동안 51번의 전쟁을 벌였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시진핑이 해줬다고 프레지던트 시가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진핑한테 도와달라고 했더니 시진핑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와주겠습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시진핑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그들과 전쟁을 해왔다. 2000년 동안 51번이나 전쟁했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얘기하는
우리는 그들과 전쟁을 해왔습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시진핑이 볼 때 북한과 한국이 하나의 큰 나라로 통일이 되면 우리는 2000년 동안 51번이나 전쟁을 한 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한국이 하나의 나라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말을 돌려서 얘기한 겁니다.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아, 여기 있네요. Times over the last 2,000 years. You had many, I think you told me 51 times. So I remember I went to President Xi and said, you know, we're having a problem with North Korea. Straighten it out, would you please? He said, well, we have been to war with them. And I think he said 51 times. But at that time, it was the whole of Korea. It wasn't, you know, North and South. And after he explained it, I said, all right, not going to be that easy. I guess you're right. But, you know, you had one Korea, and it was a very big, powerful nation. Now you have two big, powerful nations, but you have essentially a wall in between. 저런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멀뚱멀뚱 저 얘기에 한마디도 못 껴들고 있어요. 저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하고 시진핑과의 대화를 얘기하는데 저게 무슨 의미냐? 결국 시진핑은 남북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돌려서 얘기한 겁니다. 남과 북이 사이가 좋아지고 통일이 되고 이렇게 되면 다시 합쳐지면 중국과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중국과 2000년 동안 51번이나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되죠? 저는 제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시진핑은 51번이라고 얘기하니까 51번이 맞겠죠. 그쪽에서 정확하게 세서 미국 대통령한테 얘기하면서 역사에 대해서 거짓말하겠어요? 맞긴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다가 지금 이 대화 중에서 미군 기지 땅 얘기를 트럼프가 꺼냈습니다. 그 얘기가 맥락은 미군 기지를 잭 스미스, 디레인지드 잭 스미스 같은 사람이 급습을 했다. 이런 맥락하에 미군 기지를 급습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그걸 봉쇄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소파에 의한 미군 기지에 대한 사용권을 갖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걸 아예 소유권으로 바꾸겠다. 우리가 좀 소유하면 안 되냐? 이걸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은 뭐 트럼프가 부동산 장사, 부동산 업자래 가지고 땅을 워낙 좋아해서 땅 하느라고 그러는 거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용권이 아니라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니네가 못 들어오지. 들어오면 소유권에 의해서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으니까 영장 같은 거 한국 영장이 미국 소유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혀 안 되지. 그러니까 영장 들고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표현 잘 안 쓰면 소위 말하는 치해법권이 되는 거죠. 한국에서 영장 아무리 발부받고 누구 체포하겠다고 하더라도 미국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면 못 들어가잖아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간에. 그 체포영장 들고 못 따라 들어가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영장 들고 와가지고 압수수색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미군 기지의 사용권이 아니라 소유권 전체를 다 가지고 있으면 아예 못 들어오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산 공군기지는 공군기지 전체에 대한 사용권을 미국이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일부를 우리나라 공군작전사령부가 일부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군 기지를 털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더군다나 압수수색한 그 해당 건물은 우리 공군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에 2층인가 3층인가는 미군이 사용하고 뭐 4층부터 우리가 사용하고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건물이에요. 그 같이 사용하는 건물에 특검이 들어왔다? 그 미군을 압수수색하는 건지 한국군을 압수수색하는 건지 알게 뭐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건물에 들어온 거지. 이 MCRC 중앙방공통제소라는 건데 MCRC 중앙방공통제소에서 통제한 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확인하겠다고 간 건데 MCRC 중앙방공통제소라는 거는 한국군, 미군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한반도 내에 뜨는 모든 비행기를 식별하는 거예요. 방공통제를 위해서. 한국, 미국 공동 다 항공기 암호 코드가 있어가지고 그 암호 코드에 따라서 이게 민간항공인지 군용항공인지 확인하고 미군기, 육군기, 한국기인지 확인하고 그렇게 다 확인하기 위해서 같이 쓰는 거예요. 한국군하고 미군하고. 근데 그걸 확인하겠다고 왔으면 미국 입장에서 미국 걸 털린 거지. 그래서 미군이 아예 이걸 소유하겠다. 근데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군 기지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차라리 미군이 미군 기지를 소유해버리면 그럼 뭐 미군 철수니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니 뭐니 상상도 못할 일이 되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한반도 남쪽에 이제 부산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다 핵폭탄 몇 개 떨어뜨리고 평택기지에다가 핵폭탄을 떨어뜨려가지고 무력화시켜 놓은 상태에서 침공을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본토에 핵폭탄이 열 몇 개가 떨어질까봐 핵으로 보복을 못하지 않겠나. 요게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아예 평택기지, 부산에 있는 부산의 그 군용기지에 부산 항만에도 그 미군이 쓰는 기지 부분이 있습니다. 미군 기지. 뭐 서울에도 지금 미군 용산 기지가 아직 다 완전히 철수 안 했죠. 그 용산 기지 안에 미국 대사관들 대사관 직원들이 사용하는 거주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미국 용산 기지 안에는 사실상 그리고 미국 대사가 사용하는 제2관저도 미군 용산 기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용산에다가 핵폭탄을 떨어뜨린다는 거는 미국 그 대사관 직원들이 사용하는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있는 데다가 떨어뜨리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걸 만일에 미국이 가져버리면 용산 기지는 너무 비싸니까 미국이 가지는 건 좀 그렇지만 평택 기지 같은 데는 미국이 가지고 가지게 되면 아예 이제 한국에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거나 할 엄두를 못 내는 거죠. 미국을 본토를 직접 공격하는 거와 똑같아지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해구산을 한국 내에 꽂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미국에게 준다는 건 매국이다. 아예 진짜로 땅을 주는 거니까 진짜 땅을 팔아먹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주는 게 아니라 팔겠죠. 네, 지금 뭐 그게 트럼프의 즉흥적 발언이 아니냐고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떠들고 있는데 아니 정상회담을 하면서 트럼프가 즉흥적 발언을 해요? 말이 되는 소리 아닙니까? 트럼프가 1시간 정도 얘기할 거리도 안 만들어 놓고 아무 얘기나 나와서 막 해요? 아니 그럼 이재명은 아까도 그랬지만 말 한마디에 오판에 뭐가 날아가는 게 외교인데 준비 없는 뭐 초보 어쩌고 저쩌고 아까 이재명이 그러잖아요. 즉흥적인 발언이라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트럼프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그리고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갖겠다라는 주장을 여러 번 했다는 거죠. 아베 신조 전 돌아가신 분도 아베 신조도 일본 내에 있는 미군 기지를 소유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정정해 줬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건 즉흥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트럼프가 해온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정확하게 본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나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도대체 어디까지 합의를 해주고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트럼프한테 그 자리에서 막 이게 이재명 특유의 거짓말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이재명의 특유의 자세인데 진짜 기분 나쁠 때 완전히 얼굴 표정이 똥이 되고 이렇게 뭔가 거짓말할 때는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아주 트럼프 앞에서 그거는 자기가 아니고 자기 통제하에 있지 않은 대한민국 검찰이 어떠고 국회가 임명한 검찰이고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국회가 주도했나 임명했나 아니 3대 특검 전부 이재명이 임명했다는 게 명백한 사실인데 그걸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고든창도 바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명 어제 트럼프 대통령을 오도했습니다.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재명은 현재 국회가 임명한 특검이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특검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아니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리고 특검 추천을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 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 최상병 특검인가는 조국혁신당이 추천했고 조은석과 민중기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는데 아예 국힘은 저희 관여도 안 했습니다. 근데 무슨 국회야. 근데 안미 경중 못한다. 이 발언에 대해서 중국 환구시보에서 바로 한국은 미국 종속을 자처하지 말라. 그러면서 사드 배치로 양국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전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중국으로부터도 완전히 개망신 당하고 있는 중국만 그러냐? 중국은 한중 관계에 대해서 제3자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외교부 대변인도 지금 뭐라고 하고 한구시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민일보가 대내용이라면 한구시보는 대외용입니다. 그리고 대외용 그 한자지가 이제 한구시보고 영자지는 글로벌 타임즈라고 부르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 한구시보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중국 거자쿤 외교부 대변인도 반미 경중 노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 중한관계 발전은 3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아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중국으로부터 또 지금 왕따되고 있는 거죠. 근본적 질문을 외면하고 있다. 경제 이익이 희생되면 국가 안보 역시
흔들린다. 중국과 거리를 두게 되면 한국 경제와 국민만 삶에 타격을 받는다라고 글로벌 타임즈는 지금 공갈을 치고 있는데 이 공갈은 한국에 대한 공갈이 아니라 이재명에 대한 공갈로 보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네가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등에 칼을 꽂아? 이런 말로 들립니다. 이런 말로 들려요. 트럼프가 이제 저렇게 손가락질까지 해가면서 지적하는데도 무릎에 손 얹고 꼿꼿하게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표정만 이렇게 하고 저걸 온 국민이 봤으니 아무리 이재명을 빨아주고 좋아하는 개딸들도 저걸 보고는 도저히 이재명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바이든과 나란히 앉아서 상대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앞에서 저렇게 교장 선생님한테 훈시 듣는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생 같은 태도, 대대장한테 훈시 듣는 이등병 같은 태도, 저 바이든과 윤석열 그리고 이 자세 요거 보십시오. 이런 자세. 이게 외교라는 게 다 프로토콜이고 의전이고 사실상 보여지는 게 외교의 거의 90%이기 때문에 그냥 국민들이 볼 땐 사진 몇 장과 발표되는 내용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진들이라는 게 아무 사진이나 막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대통령실에서 엄격하게 통제해서 관리되는 사진만 나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본인이 쫄아가지고 저러고 있으니 아니 이런 당당한 사진이 없어요. 자, 지금 뉴데일리에는 5천억 달러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이거 5천억 달러 도대체 어떻게 만들 거냐. 한국 GDP의 25%다라고 하는데 지금 6천억 뿌리면 25가 아니라 30%가 됩니다. 한국 GDP가 대충 2조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2조 달러 조금 안 되지만 거의 2조 달러라고 보고 그런데 국힘에서는 6천억 달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6천억 달러 퍼주고 도대체 뭘 얻어온 거냐? 얻어온 건 하나도 없고 오로지 트럼프하고 앞에 앉아서 사진 찍은 거 하나. 그거 말고 뭐가 있냐 이거죠. 더군다나 북한에다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하고 북한이라도 사이 잘 지내야 되는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큰일 났죠. 개망신 당했죠. 겨우겨우 박병석이 좌우러지 만났는데 아니 그런 유치한 짓거리를 벌이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아니 미국하고 중국을 상대로 미국에는 자기가 가면서 중국에는 특사를 보내? 그것도 동시에? 이게 지금 뭐 양다리 걸쳐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와이프랑 옆에 있으면서 그 옆에다가 딴 여자 앉혀놓고 그러니까 세컨드 앉혀놓고 와이프랑은 이렇게 붙어있고 손은 저쪽 가서 그 여자 손잡는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그건 자기가 위에 있고 밑에 있는 퍼스트 와이프와 세컨드 와이프와 첩 이건 가능하지. 근데 내가 지금 이재명 완전히 상전 모시듯이 하면서 이쪽 상전을 찾아가서 모시면서 저쪽 상전은 똘마니 시켜가지고 아이 그런 거 아닙니다. 저 가서 얘기하는 거 진심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진심이고 아니고 따지겠어? 그런데다가 북한한테는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 이것도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아. 북한 쪽에서 들었을 때 그냥 뭐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비유를 해도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북한을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바로 더러운 족속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더러운 족속들. 거기에 아직도 헛된 기대를 점쳐보는 것은 너무도 허망한 망상. 위선자. 국가의 모든 주권을 미국에 고스란히 섬겨바친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정치적 가난뱅이. 리재명이 비핵화 망상증을 유전병으로 계속 달고 있다가는 한국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리롭지 못하다. 우리를 심히 모독했다. 한국을 왜 적이라고 하며 왜 더러운 족속들이라고 하는 보여주는 중대한 계기다. 자, 지금 트럼프와의 회담 이후에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바로 기각돼 버렸습니다. 이 똑같은 영장 다 발부해줬던 정재욱인데 정재욱도 생각이 바뀐 거야. 정재욱이 아마 김건희 여사 영장을 발부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거 법적 평가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건 무죄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내란 방조가 인정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인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 이거는 죄 자체가 안 돼 보인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 한덕수가 내란 방조가 인정 안 되면 나머지 장관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상민이니 뭐니 뭐 지금 기타 장관들 지금 쭉 부르려고 했다가 지금 완전히 개망신당한 거예요, 저거는. 더군다나 법적 평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하면 그냥 구속 안 시키고 영장만 기소만 해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도 지금 납득 불가한다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특검 이름이 잭 스미스냐? 지금 이러고 나왔죠. 그런데
지금 보면 특검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공군기지 얘기하고 드레인지드 잭스미스 얘기한 이후로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일단 인권위에서 5대 수사기관들한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권위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인권위에서. 그랬더니 윤 대통령 방어권 권고라는 말이 뭐냐면 불구속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권고예요. 그랬더니 대검찰청, 공수처, 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요 5군데가 지금 특검만 빼놓고 나머지 5군데가 모두 이걸 수용했습니다. 이걸 수용했어요. 지금 특검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저게 그냥 바로 저렇게 수용할지 몰랐죠. 저렇게 수용할지 몰랐는데 그리고 특검은 어떤 입장을 내놨냐. 트럼프가 말한 거에 대해서 교회를 압수수색했다. 오산기지를 압수수색했다. 그랬더니 그 두 개가 기간이 다르죠. 이 교회 압수수색은 최혜병 특검 쪽, 이명현 특검 쪽에서 한 거고 오산기지 압수수색은 조은석 특검 쪽에서 한 건데 조은석 특검 쪽하고 이명현 특검이 조금 이게 다른 게 조은석 특검은 오산기지를 압수수색할 때 미군 측에 항의가 없었다. 문제 삼거나 항의한 적이 없다. 아니 그럼 압수수색 영장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쳐들어오는데 그 앞에서 그러면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원들이 막는 것처럼 그게 막아? 미군들이 줄 서서? 대통령이 항의라고 있는데 트럼프가 항의라고 있는데 무슨 항의한 적이 없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자리에서 했던 안 했던. 트럼프가 이재명한테 항의라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가운데. 교회 압수수색 발언은 여기에 대고는 적법하게 집행했다? 아니 지금 적법하게 집행한 게 문제야? 옛날에도 유신 시대 때도 대학생들이 명동성당이나 성당 무슨 뭐 성당에 들어가면 그 사만 시대 때 소도부터 시작해서 그런 특정 지역에 들어가면 거기 그 쫓아 들어가서 체포하고 그런 짓 안 했어요. 그게 적법이냐 아니냐를 따질 여지가 없어. 종교의 어떤 영역에는 권력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 정교 분리의 원칙에 사실은 그런 것도 해당되는 겁니다. 정치 권한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종교의 자유 안에 그런 식의 정도의 어떤 서로 타협이 있는 거예요. 정치 권력과 종교 사이에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지금 김장한 목사님이나 이영훈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에게 참고인인데 새벽에 가가지고 이분들은 집에 없으니까 그 배우자들 전화도 못하게 특히나 김장한 목사님 사모님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입니다. 그 미국 분을 붙들어 놓고 남편한테 전화를 못하게 하고 5시간인가 6시간 압수수색하고 핸드폰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금 한 달이 넘어가는데 아직 그 참고인이에요. 두 분 다. 아직 아무도 소환을 못해 그 이후로. 오산도 공군기지 압수수색을 했는데 나온 게 없어.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아무도 소환을 못해.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풀어보자. 먼지털이식으로 그냥 막 하는 거야. 최소한의 아주 뭐가 확실해가지고 여기에 뭐가 확실히 있다. 그러면 모르는데 일단 한번 털어봐. 그게 특검이 할 일입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은석과 이명현과 민중기는 지금 뭐 감투 쓰고 완장 둘렀다고 세상이 자기 것처럼 다 털면 털릴 걸로 생각하지만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뭐 또 120일로 해서 몇 달 또 늘려주고 사람도 한 10명씩 더 붙여준다고 하니까 지금 기세 등등할지 모르지만 분위기 바뀌는 순간 그냥 9월 말로 끝나요. 9월 말 10월 말에 다 끝납니다. 끝나는 순간 바로 민간인으로 돌아오는 건데 뭐 특검 자체야 공소유지위에서 조금 더 할 수 있지만 나머지 특검보나 뭐 이런 사람들 지금은 무슨 특검보가 거의 차관급인가요? 특검이 장관급이고 특검마다 약간 급수가 다르긴 한데 특검보만 하더라도 최소한 검사장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자기들이 무슨 그러니까 특검들은 자기가 무슨 검찰총장 된 줄 알고 특검보들은 검사장 된 줄 알고 지금 난리들을 치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검이라는 건 임시특검, 한정특검이에요. 한정검사, 임시검사지 한 번 특검이 영원한 특검이 아닙니다. 자, 어제 이제 에브리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미디어 토마토. 여기는 이제 누가 봐도 좌파 언론입니다. 미디어 토마토는. 뉴스 토마토, 미디어 토마토는 좌파 언론인데 미디어 토마토, 뉴스 토마토 쪽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도 48.3%로 50%가 붕괴돼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 이런 자잘한 결과들이 50%이 붕괴돼서 나오면 그 다음에 리얼미터에서
50%가 지금 51%를 지켰다고 했는데 이번 주엔 아마 51%가 붕괴돼서 49점 몇 프로 내지는 48점 몇 프로 이렇게 나오고 아마 지난번 대선에서 이재명이 얻었던 것보다 조금 더 얹어서 나올 거예요. 48.5 정도. 49.4이구나 최종적으로 50%의 몸이 전. 그러니까 지난 득표율보다 떨어졌네. 지난 득표율보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결국 민주당도 40%가 무너져서 국민의힘하고 오차 범위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2%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1.8% 차이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너무 좁혀지니까 뭐 전당대회 효과다, 뭐 전당대회 때문에 과표집됐다 어쩌고저쩌고 뭐 그러는데 아니 뭐 어찌 됐거나 그게 컨벤션 효과지. 전당대회 때문에 국민들 관심을 끌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그게 컨벤션 효과예요. 뭐 과표집이니 뭐니 헛소리가 아니라 그게 당연히 그런 거지. 이제 대선 때 지지율도 깨지고 나면 이제 리얼미터도 한 48%뭐 이런 게 나올 텐데 그러고 나면 이제 갤럽도 51% 지금 56, 57 이렇게 나왔지만 50%대 초반으로 나올 겁니다. 요번 8월 안에 그러면 9월부터는 이제 MBS 갤럽도 40%대 이렇게 나오면 40%대 초중반으로 그리고 리얼미터도 40%대 초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리고 국힘과 민주당이 팽팽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디가 제일 먼저 영향을 받냐면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이재명과 민주당 편을 안 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바람을 보고 눕거든요. 그런데다가 사실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지금 이재명의 가장 확고한 지지층은 북한과 중국인데 북한과 중국이 도저히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룹이라고 보일 수 없을 정도의 지금 센 발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원래 늘 그랬던 것처럼 김여정이 나와서 하는 그런 식의 발언이 아니라 정말 이재명 자체에 대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인간이다. 인간 말종이다. 이런 정도의 표현으로 나오고 있어서 자 장동혁 신임 당대표는 현 충원으로 처음 참배를 하고 여기에 물론 그 양양자가 안 나왔다는 거 이것도 또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위에서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갈 시간이다 라고 하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여기서도 이제 당원 게시판 조사해야 된다. 네. 송원석은 6천억 달러가 됐다. 일본보다 크다. 이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 당원 게시판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을 조사한다는 건 한동훈만을 노리는 거죠. 한동훈 개가 아니라 원래 정치적으로 어떤 그룹을 분쇄할 때는 정치적으로 어떤 그 그룹을 공격할 때는 윗대가리만 공격하면 그 사람만 날리는 거고 아니면 그 사람을 놔두면 나머지 밑에 중요 핵심 부를 다 날리는 겁니다. 공천 때 항상 그런 원칙으로 하거든요. 윗대가리와 밑에 중간 보스급과 행동대장급을 다 날리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살아나와요. 한동훈을 놔둘 거면 나머지 밑에 행동대장들은 싹 다 날려버리든지 아니면 한동훈을 날리고 얘네들은 놔두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개라는 사람들의 실체는 분명히 있는데 한동훈과 원외에서 떠드는 몇 명 신지호, 뭐 김종혁, 이현종 또 그리고 뭐 박상수 뭐 이런 몇몇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원내는 놔두고 요 사람들만 날려버리면 그러면 우재준 말투가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민수 최고가 정확하게 짚은 거예요. 한동훈에 대한 당원 게시판 그것과 방송 나와서 헛소리하는 당 비판 채널들 김종혁이는 어제도 헛소리하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헛소리하고 있어. 각종 종편 공중파 나와가지고 국힘 패널이네 해가지고 나와가지고는 엉뚱하게 국힘 비판만 하고 있는 김근식, 김종혁 이런 작자들을 방송의 패널로 못 나가게 그거부터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국힘이 한 목소리를 내는구나 라고 하는 거지 방송에 나와서 떠들면 사람들이 들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당에서 당 홍보국에서 바로 그냥 방송사에다 연락해가지고 그 사람은 우리 국힘 패널로서 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뭐 중립적으로 하려고 이제 민주당 쪽 대표라고 누구 뭐 부대변인 이렇게 나오면 국힘 쪽에서 누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김종혁이나 뭐 신지호나 이런 사람들이 뭐 전 김근식이나 무슨 위원장 그 사람들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써요. 그 사람들 써달라라니까 쓰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그 사람 쓰지 말고 누구 써달라고 하면 방송사에서 그걸 안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 유튜브 관리자도 싹 다 물갈이해야 됩니다. 장동혁 당대표 됐다고 축하한다고 댓글 단 사람을 스패너가 차단을 한다는데 유튜브 스패너부터 싹 다 바꿔야 돼요. 국힘 유튜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실무진들을
한동훈이 깔아놓은 실무진들을 전부 교체하는 거. 지난 비대위로 지금 8개월 만에 최고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한동훈 체제 무너지고 나서 지난 8개월간 비대위원장들은 그런 것까지 신경을 못 쓰는 바람에 한동훈의 잔재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걸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재명은 바로 영수회담하자. 지금 뭐 미국 한일 한미회담 엉망으로 하고 왔으니까 오늘 돌아왔죠. 엉망으로 하고 보니까 어떻게 지금 뭐 지지율 떨어지는 걸 당연히 보고받고 있을 거고 그러니 어떻게든 회복을 해보려고 지금 지지율 떨어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정청래 체제예요. 정청래 체제가 당선 8월 2일 날 됐는데도 전혀 컨벤션 효과를 못 받은 데다가 정청래가 지금 계속 국힘을 인정 안 하네 어쩌네 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 때문에 국민들의 시선이 굉장히 안 좋고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가 내 지지율을 깎아먹는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받아쳤죠. 장동혁 대표는 단순히 만나는 건 의미가 없다. 이재명 들러리 서줄 일 있나. 그런데 지금 정청래가 밀어붙인다고 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장관이 반기를 들고 나섰어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에다 설치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면 경찰 뭐 모든 게 다 행안부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그럼 결국 행안부가 모든 수사권을 다 갖는 게 되는 거다. 이렇게 돼서 안 된다. 수사권이라는 건 결국 디바이드 해야 되는데 아예 지금 검찰청을 존치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당정 갈등 조짐도 나오고 당정 협의도 취소했다. 장관 되자마자 장관 이제 국회 민주당이 아니라 장관으로서 근데 저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한테 혼나고 나니까 모든 게 이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 영상도 법무부에서 공개 못하겠다.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이다. 지금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권 얘기가 트럼프 쪽에서 나오니까 바로 저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기관들도 전부 인권이에요. 인권. 그러니까 이게 내정 간섭처럼 비치지 않기 위해서 트럼프 쪽에서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인권위가 권고한 걸 받아들이는 형식이긴 하지만 5개 기관이 아주 일률적으로 저렇게 하는 건 다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특검이 수사기간을 연장을 못할 거고 지금 뭐 추미애는 밀어붙이고 있지만 특검이 수사기간을 연장을 못할 거고 특검 수사기간이 끝날 때쯤 해가지고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전부 보석으로 해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9월에서 10월 넘지는 않을 겁니다. 10월 넘지는 않을 거고 9월이나 10월 추석 전에 두 분 다 풀려나는 일단은 불구속 상태가 되는 거. 지금 해병 특검은 벌써 1차 수사기간이 끝나갑니다. 내일 모레예요. 내일이에요, 내일. 해병 특검이 지금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 이종섭 장관도 구속 못 시켰잖아요. 타겟이 이종섭이었는데. 3대 특검이 이재명과 무슨 연관 관계를 가지고 수사를 했는지, 민주당과는 어떤 연관을 가지고 수사를 했는지, 서로 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 특검이 누구한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3대 특검을 특검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추석 전에 풀려날 가능성이 높고 거의 저는 뭐 한 90% 나온다고 보고 특검은 기간 연장을 1차 연장 정도까지는 법상으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 한 달 전 연장하는 건 하지만 9월 말이면 최혜병 특검은 9월 말이면 끝나는 거고 다른 특검들도 뭐 3개월 연장, 지방선거까지 연장 이건 안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군이 30명이 내려왔다. 이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최전방에 있는 육군하사가 사망했다라는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군과의 교전에서 사망한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만일에 육군하사가 사망했다면 아니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노란봉투법이나 뭐 이런 것들의 취지로 따지면 군인이 사망하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지금 수류탄 총기 발견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도대체 수류탄과 총기가 이렇게 갑자기 울산, 구로, 서울, 강남, 대모산에서 수류탄, 구로구 고교에서 수류탄, 태안에서 북한산 추정으로 탄약통, 아니 포천 군부대에서 총알 발견, 대구에서 81mm 박격폭탄 발견 이게 어떻게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일이 벌어지나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뭔가 테러 일으키려고 전국적인 테러를 조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정상적 상황이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을 윤 대통령이 예견한 거 아닌가
예견이 아니라 어떤 인텔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인텔이라는 트럼프가 인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루머란 말 한 번 했다고 지금 이재명이 뻥치다가 걸린 건데 내가 인텔을 갖고 있다. 교회를 급습했다는 인텔을 갖고 있다. 인텔이라는 말은 뭐냐면 미국에 20개 가까운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기관들을 다 통할해서 DNI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기관들이 정보보고를 통해 가지고 올린 게 인텔이에요. 인텔리전스라는 얘기죠. CIA가 Central Intelligence Agency입니다. 중앙정보국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가 중앙정보부라는 이름 붙였던 게 CIA 이름 따라서 한 건데, 그러니까 정보라는 거는 그런 루머나 첩보를 다 모아서 분석해가지고 명백하게 이거는 거의 팩트다라고 해서 나오는 게 정보지, 그냥 누가 그런 얘기 했다더라,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그랬다며요, 이런 게 아니에요. 정청래는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장동혁 신임 대표에다 대고 5개 질문을, 윤석열이 돌아와 다시 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에도 하라는 것이냐, 윤석열에 대한 탄핵도 파면도 잘못이고 비상계엄 내는 잘된 거라는 거냐, 노상원 수첩은 뭐냐, 수첩에 비적힌 살인 계획은 잘한 짓이냐, 노상원 수첩에 찬성하냐,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니까 바로 장동혁 대표는 정청래 질문에 빵 터졌다. 왜곡과 망상이 점철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한 방으로 끝내버렸습니다. 빵 터졌다. 자, 이게 벌써 증인 신청해서 이런 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벌써 분위기가, 법카 유용 의혹의 사건에서 이재명의 비서실장을 했던 피고인이 이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거예요. 수원지법에서. 이거 공동 피고인인데, 내가 썼냐? 법카? 왜 날 기소했냐? 이재명이 쓴 거고 이재명 와이프가 썼는데 왜 날 보고 그러냐? 이거지. 지금 이제 기소돼서 재판받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증인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아직 채택은 안 했습니다. 채택은 나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소추되지 아니한다지 증인을 안 한다는 아니에요. 증인을 안 한다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하면 나와야 돼. 지금 다른 재판은 다 중단됐지만 요 법카와 관련해서 배 씨와 배소연과 아마 이 정 실장, 요 사람 공판은 진행이 되고 있나 봐요. 10월 20일에 일단 조명현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는데 이날 이재명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쪽 정 실장은 이재명 증인 신청 못 할 거니까 재판 하게 하려고 재판 제대로 빨리 안 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머리를 쓰는 건데, 대신 이재명을 물고 들어간 것 자체가 그만큼 지금 석 달 만에 나라는 나라대로 또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얼마나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지지율 박살나고 있는지 확인이 되는 겁니다.